창세기 39장. 요셉은 사막길을 따라 먼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모래바람이 거칠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타는 햇볕이 등을 내리쬐었지만 묵묵히 걸었습니다. 상인들의 행렬 속에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 아래 모래는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낙타 발자국 사이로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팔려간 곳은 파라오 궁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보디파르의 집은 왕궁의 질서와 안전을 책임졌습니다. 늘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왕의 호위병들이 드나들며 긴급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소문과 정치의 그림자가 오갔습니다. 종으로 시작한 요셉의 삶은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는 부지런했고 맡은 일마다 순조로웠습니다. 주인 보디파르는 그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집안의 일을 점차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곡식 창고에 열쇠를 주었습니다. 종들의 근무 일정도 관리하게 했습니다. 손님 접대까지 모든 것이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요셉은 전폭적인 신뢰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평화 속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보디파르의 아내가 요셉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음과 성실함 그리고 고운 외모가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은근한 눈짓과 말로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이를 핑계로 그를 불렀습니다.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당신만은 제외하셨습니다. 제가 하느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다른 종들은 모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홀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요셉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요셉은 몸을 빼내기 위해 힘을 주었습니다. 결국 옷을 두고 달아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옷이 남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얽혔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질러 종들을 불렀습니다. 히브리 종이 나를 모욕하려 했다. 보디파르가 돌아왔을 때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보디파르는 분노했습니다.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넣었습니다. 창세기 40장. 감옥은 차갑고 습했습니다. 돌벽 사이로 곰팡내가 났습니다. 창문은 빛을 제대로 들이지 못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신음과 발자국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느님은 그곳에서도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성실함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죄수들의 관리까지 맡겼습니다. 죄수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요셉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무렵 파라오의 술시종장과 빵 굽는 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각자 이상한 꿈을 꾸고 근심했습니다. 요셉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들은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느님께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술시종장은 포도나무에서 세 갈래 가지가 뻗는 꿈을 꾸었습니다. 꽃이 피고 포도가 열렸습니다. 그는 잔을 파라오에게 바쳤습니다. 요셉은 사흘 안에 복직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빵 굽는 이는 머리에 빵 바구니 3개를 이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빵을 새들이 쪼아 먹었습니다. 요셉은 사흘 안에 처형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사흘 뒤 모든 것은 해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술시종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창세기 41장. 2해가 지났습니다.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살찐 소 7마리가 나왔습니다. 뒤이어 마른 소 7마리가 나왔습니다. 살찐 소를 삼켜버렸습니다. 또 다른 꿈이 이어졌습니다. 통통한 이삭 7이 무르익었습니다. 이삭 7이 좋은 이삭을 집어삼켰습니다. 파라오는 불안했습니다. 모든 지혜자와 점술가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술시종장이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요셉은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느님께서 주십니다.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왕의 인장이 새겨진 반지를 주었습니다. 고운 아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풍년 때 창고마다 곡식이 쌓였습니다.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도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TV 성서 여정 다음 편은 19편 창세기 42장에서 45장. 가문과 형제들의 방문 첫 번째 이집트 방문 베냐민 동행 은잔 사건 요셉이 정체를 밝히다. TV 성서 여정은 계속됩니다. 창세기 39장 한 글자막 없이 41장까지. 요셉은 사막길을 따라 먼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모래바람이 거칠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타는 햇볕이 등을 내리쬐었지만 묵묵히 걸었습니다. 상인들의 행렬 속에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 아래 모래는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낙타 발자국 사이로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가 팔려간 곳은 파라오 궁의 경호대장이었습니다. 보디파르의 집은 왕궁의 질서와 안전을 책임졌습니다. 늘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왕의 호위병들이 드나들며 긴급한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소문과 정치의 그림자가 오갔습니다. 종으로 시작한 요셉의 삶은 변화를 맞았습니다. 그는 부지런했고 맡은 일마다 순조로웠습니다. 주인 보디파르는 그 능력을 알아보았습니다. 집안의 일을 점차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곡식 창고에 열쇠를 주었습니다. 종들의 근무 일정도 관리하게 했습니다. 손님 접대까지 모든 것이 그의 손을 거쳤습니다. 요셉은 전폭적인 신뢰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평화 속에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보디파르의 아내가 요셉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젊음과 성실함 그리고 고운 외모가 여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는 은근한 눈짓과 말로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이를 핑계로 그를 불렀습니다.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제게 맡기셨습니다. 당신만은 제외하셨습니다. 제가 하느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집안이 고요했습니다. 다른 종들은 모두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홀에는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요셉의 옷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요셉은 몸을 빼내기 위해 힘을 주었습니다. 결국 옷을 두고 달아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옷이 남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분노와 수치심이 얽혔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질러 종들을 불렀습니다. 히브리 종이 나를 모욕하려 했다. 보디파르가 돌아왔을 때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보디파르는 분노했습니다.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넣었습니다. 창세기 40장. 감옥은 차갑고 습했습니다. 돌벽 사이로 곰팡내가 났습니다. 창문은 빛을 제대로 들이지 못했습니다. 쇠창살 너머로 신음과 발자국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느님은 그곳에서도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성실함을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죄수들의 관리까지 맡겼습니다. 죄수들은 그를 존경했습니다. 요셉은 신뢰를 얻었습니다. 그 무렵 파라오의 술시종장과 빵 굽는 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각자 이상한 꿈을 꾸고 근심했습니다. 요셉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얼굴이 어둡습니까? 그들은 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느님께 있습니다.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술시종장은 포도나무에서 세 갈래 가지가 뻗는 꿈을 꾸었습니다. 꽃이 피고 포도가 열렸습니다. 그는 잔을 파라오에게 바쳤습니다. 요셉은 사흘 안에 복직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빵 굽는 이는 머리에 빵 바구니 3개를 이고 있었습니다. 그 위에 빵을 새들이 쪼아 먹었습니다. 요셉은 사흘 안에 처형될 것이라 말했습니다. 사흘 뒤 모든 것은 해석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술시종장은 요셉을 잊었습니다. 창세기 41장. 2해가 지났습니다. 파라오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나일강에서 살찐 소 7마리가 나왔습니다. 뒤이어 마른 소 7마리가 나왔습니다. 살찐 소를 삼켜버렸습니다. 또 다른 꿈이 이어졌습니다. 통통한 이삭 7이 무르익었습니다. 이삭 7이 좋은 이삭을 집어삼켰습니다. 파라오는 불안했습니다. 모든 지혜자와 점술가를 불렀습니다. 아무도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제서야 술시종장이 요셉을 떠올렸습니다. 요셉은 면도를 하고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파라오 앞에 섰습니다. 꿈의 해석은 하느님께서 주십니다. 7년의 풍년 뒤에 7년의 흉년이 올 것입니다.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하면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왕의 인장이 새겨진 반지를 주었습니다. 고운 아마포 옷을 입혔습니다. 요셉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풍년 때 창고마다 곡식이 쌓였습니다.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이 양식을 구하러 왔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도 곡식을 사러 왔습니다. 요셉의 이름은 널리 알려졌습니다. TV 성서 여정 다음 편은 19편 창세기 42장에서 45장. 가문과 형제들의 방문 첫 번째 이집트 방문 베냐민 동행 은잔 사건 요셉이 정체를 밝히다. TV 성서 여정은 계속됩니다.